농담이었잖아요. 회의실 바닥을 닦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제 귀에는 낯선 긴장감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청소부한테 통역을 시킨다고요? 진짜로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천천히 헹구며 그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두세 명의 직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서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회의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외국 본사 사람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 대리님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그냥 던진 말인 줄 알았는데 제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물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찰랑 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통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0시간 전 제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작은 원룸방은 햇살 한 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였으니까요. 형광등을 켜자 창백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몇 군데 번져 있었고 싱크대 아래쪽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38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과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색 유니폼 상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로고와 함께 청소관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비정규직 청소관리 직원,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출근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지하철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한 건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청소 직원들만 몇 명 보였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간단한 목례였습니다. 오늘 회의 많대요. 옆층 담당하시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갑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회의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의실 여러 개 예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많다는 건 제가 청소할 곳도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장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고무 장갑이었습니다. 구멍이 날까봐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청소도구함을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3층에 3개, 4층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3층 담당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는지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빈 과자 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제자리에 없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1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통역사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기업 미팅, 정부 행사까지 다양한 곳을 다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고 현장 통역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 제가 잘못 통역한 문장 하나가 계약을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입었고 저는 책임을 졌습니다. 소송까지 갔습니다. 결국 저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제 이름은 업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통역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갔고 경력은 끊겼고 빚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떠돌다가 이 회사 청소관리 직원 자리를 겨우 얻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일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노트북 가방을 든 사람들,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걷는 사람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다고 해도 청소 직원 유니폼만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함을 밀며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김대리 연락 안 돼? 누군가 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의 통역 맡기로 했잖아. 외국 본사 사람들 오는 거 뭐 사고 났다고? 지금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2시간 뒤에 회의 시작인데 대체 인력 구할 수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지나쳤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회의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회의실 청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2번째, 3번째 회의실까지 마쳤습니다. 땀이 조금 났습니다. 복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바깥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한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곤란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제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드려서. 저는 기획팀 박성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명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어색하게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오늘 급하게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요. 원래 담당자가 사고가 나서 못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내에 영어 좀 하시는 분이 계시나 해서. 그의 시선이 제 유니폼 왼쪽 가슴에 붙은 이름표로 향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혹시 영어 회화 가능하세요?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 10년 전이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은 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일상 회화는 가능합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박성민입니다. 지금 사내에서 영어 가능한 분 한 명 찾았는데요. 네, 청소관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일상 회화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잠시 5층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대요. 제 손이 청소도구함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제 일이나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니폼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물기가 조금 묻어 있었고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5층 복도는 3층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회사 연역과 수상 내역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임원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한 사무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패에는 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안쪽 유리 칸막이 너머로 팀장실이 보였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2층에 온 게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박 과장이 팀장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지연 씨? 네. 영어 한다고? 네. 조금은 합니다. 팀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야? 일상 대화는 가능하고 간단한 업무 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단한 업무 회화, 그걸로 국제회의 통역이 되겠어?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회의, 통역, 그건 제가 10년 동안 등을 돌렸던 세계였습니다. 오늘 2시에 본사 임원들이 와요. 싱가포르에서 분기 실적 보고하고 내년 계획 논의하는 자리야. 최소 2시간은 걸릴 거고.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전문 통역사 섭외해 놨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 실려갔어. 대체 인력 구하려고 에이전시에 연락했는데 다들 이미 스케줄 차 있대. 지금 시간도 없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라도 영어 좀 하는 사람 찾아보라고 했는데 박 과장이 당신을 데려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진짜 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영어 좀 배웠다는 수준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과거에 전문 통역사였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말해야 할까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답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박 과장. 다른 방법 찾아봐. 박 과장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감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농담이야? 아닙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였습니다. 이거 읽어봐. 그가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분기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 부채. 10년 전이라면 이런 문서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문장의 흐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서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발음 괜찮네.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대학교 때 전공했습니다.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팀장이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회의 내가 해봐. 제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알겠어?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책임. 그 단어는 제게 너무나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팀장이 박 과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의 자료 주고 오늘 오후까지 준비시켜. 2시까지 딱 4시간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통역이라는 세계. 그 세계가 저를 다시 받아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무너뜨릴까요? 박 과장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준비실로 가시죠. 자료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실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게 오늘 회의 자료예요. 분기 실적 보고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 그리고 예산안까지.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본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3명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이사님하고 재무 담당 이사님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님, 다들 영어 쓰시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도표들, 빼곡한 숫자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표이사님하고 임원 4분이 참석하세요. 기획팀장님, 재무팀장님, 영업본부장님, 그리고 마케팅 이사님. 박 과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데 중간중간 각 팀에서 발표도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요. 제 손이 서류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시간이요. 길어지면 3시간도 넘을 수 있어요. 박 과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니까 3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자료 검토하시고 모르는 용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 진짜 괜찮으세요?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수없이 다뤘던 종류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계약 체결 회의였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유럽 회사의 합작 투자 건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신중했고 모든 조항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다른 행사 통역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피곤했지만 프로니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단 하나의 문장을 잘못 옮겼습니다. Exclusive partnership. 독점 파트너십으로 통역해야 했는데 저는 배타적 협력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독점권을 원했고 한국 쪽에서는 제 통역을 듣고 다른 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서명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양쪽의 이해가 달랐던 겁니다. 분쟁이 시작됐고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통역사인 저에게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소송, 배상금, 그리고 평판의 몰락.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박 과장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드세요. 오후에 힘 빠지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받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입 먹었습니다. 커피는 쓴맛이 강했습니다. 박 과장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자료는 다 보셨어요? 네. 대충 파악했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팀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수하시면 정말 책임 물으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손이 커피잔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청소관리 직원이 갑자기 통역을 한다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 과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시는 본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래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지적하신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지연 씨,
진짜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회의실 준비하러 갈게요. 1시 반쯤 오시면 돼요. 그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였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요 용어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어 표현들을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 20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냈던 일이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시 반 준비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회의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 서류를 들고 서성이는 직원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역 맡게 됐습니다. 제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진짜요? 청소 직원이? 농담이죠? 아니, 팀장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들 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들어와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3명의 외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제가 회의실에 있는 게 이상했을 겁니다. 팀장이 그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is Miss Lee, our interpreter for today. 오늘의 통역사 이 씨입니다. 그의 영어는 어눌했습니다. 3명 중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I see.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제 발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 재무팀장, 영업본부장, 마케팅 이사 모두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역사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과 내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all this way. I'd like to present this quarter's performance and next year's plans.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했습니다.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1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통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임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본사 총괄 이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Wait a moment.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The revenue figure here. You said 15 million, correct? 여기 매출 수치 1,500만이라고 하셨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5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 밀리언이라고 통역했습니다. 잘못 들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제가 5천만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사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So which is it? 15 million or 50 million? 그럼 1,500만입니까? 5천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I apologize. The correct figure is 50 million.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5천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본사 이사가 서류에 뭔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쪽 임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숫자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재무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사 재무 담당 이사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Excuse me. Can you repeat that part about the operational expenses? 실례지만 운영비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재무팀장의 말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나왔었습니다. The operational expenses for the first quarter. 1분기 운영비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재무팀장이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본사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가 질의응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본사 총괄 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s your strategy for the declining market share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긴 설명이었습니다. 전략, 계획, 목표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두 개의 세부 사항을 놓쳤습니다. 너무 빨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사 이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Is that all? 그게 다입니까? 그의 말투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말했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이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본사 총괄 이사가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톡,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I think we need to pause for a moment.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까? The interpretation seems inconsistent. We're not getting the full picture. 통역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표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팀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We apologize. Let me check what happened.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Perhaps we should take a break. 10 minutes.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10분만요. 본사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한쪽으로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못하도록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This is unprofessional. 이건 전문적이지 못해. I thought they said they had a professional interpreter. 전문 통역사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 This is wasting our time. 시간 낭비야.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팀장을 따라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국제회의를 망치고 있다고? 본사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숫자를 틀리고 내용을 빼먹고 이게 통역이야? 농담이야? 농담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제안받았을 때 누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농담이잖아요. 청소부가 통역을 한다는 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신 있다고 했잖아. 팀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긴장해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망쳐도 된다는 거야? 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 본사 사람들 기분 완전히 상했어. 대표이사님 체면도 구겨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 나야. 지금 당장 다른 통역 구할 수 있어? 응? 에이전시 다시 연락해봐. 긴급이라고 해. 돈도 줘도 되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교체할 거야. 팀장님, 말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팀장, 상황이 어떻게 돼?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통역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통역사? 언제 올 수 있는데? 빨라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오늘 저녁 비행기 타야 해. 시간이 없어. 그럼 일단 다시 들어가서 최대한 진행해봐. 내가 직접 영어로 하는 수밖에. 대표이사의 영어 실력은 기초 수준이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논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대표이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회사였고 저는 여전히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연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사실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준비 시간도 짧았고 그의 위로는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최소 2시간은 걸린대요. 지금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고. 박 과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회의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잡아야 할 거예요. 그 말은 곧 오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고 일정을 조율하려면 또 몇 주가 걸릴 겁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어눌한 영어로 설명하려 하고 본사 이사들이 이해하지 못해 되묻고 답답한 분위기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통역사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주요 용어들, 표현들, 문장 구조들을 적어뒀던 수첩. 실패한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감이었을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레버누 매출, 수익, Operational expense, 운영비,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quarterly report, 분기 보고서. 10년 전에 제가 미래에 제게 남긴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적어뒀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포기는 선택이다. 제가 첫 통역일을 시작하던 날 긴장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팀장님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제가 망친 거니까
제가 고쳐야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어색한 영어로 뭔가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본사 이사들은 답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쪽 임원들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팀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왜 들어와? 저는 그를 무시하고 본사 총괄 이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I sincerely apologize for my mistakes during the interpretation. 제 통역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사 이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If you give me Another chance. I will interpret more carefully and accurately. I understand this meeting is extremely important for both parties.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통역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This is my interpretation notebook from when I used to work as a professional interpreter. I will use this to ensure accuracy. 이것은 제가 전문 통역사로 일할 때 사용하던 통역 노트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사 이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첩을 보고 그리고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You were a professional interpreter? 당신이 전문 통역사였습니까? Yes, sir, 10 years ago. 네, 10년 전에요. Then why are you working as? 그럼 왜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I made mistakes earlier because I was nervous, but I know I can do this job properly. Please let me continue. 아까는 긴장해서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게 해주세요. 본사 이사가 다른 두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ll write one more chance, but this time, take your time. Accuracy is more important than speed. 좋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하세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발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고 수첩을 확인하고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Our third quarter revenue reached $50 million, showing a 12% increase from the previous quarter. 우리의 3분기 매출은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퍼센트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본사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저는 각 항목을 천천히 하나씩 통역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수첩을 펼쳤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시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repeat the figure for marketing expenses? 실례합니다만 마케팅 비용 수치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질문을 했고 저는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답변이 나왔고 저는 빠짐없이 통역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본사 총괄 이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We put notice to that your company Chu approach differs from our initial agreement regarding the regional expansion strategy. Can you explain the rationale behind this deviation? 귀사의 접근 방식이 지역 확장 전략에 관한 초기 합의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편차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 경쟁사의 움직임, 내부 자원의 한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initial plan was based on market conditions from last year. However,
Weepu observed significant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and competitive landscape over the past 6 months. 초기 계획은 작년의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소비자 행동과 경쟁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Specifically, the emergence of 3 new local competitors has altered the market dynamics. We determined that a more cautious, phased approach would be mor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구체적으로 세 개의 새로운 현지 경쟁사의 등장으로 시장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사 이사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Additionally, we needed to reallocate resources to strengthen our existing operations before expanding further. This wasn't deviation from our goals, but rather a strategic adjustment to ensure those goals are actually achievable. 또한 추가 확장 전에 기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 목표들이 실제로 달성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뉘앙스까지 전달하려 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목표는 여전히 같지만 방법을 조정했다는 것을. 본사 총괄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 see that makes sense. However, communication about such changes should have happened earlier.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해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통역했고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We apologize. We will communicate more closely going forward. 제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차갑고 경직된 공기가 사라지고 진지하지만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40분이 더 흘렀습니다. 모든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들이 오갔고 답변들이 전달되었고 합의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그리고 신중하게 통역했습니다. 마침내 대표이사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논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oday's constructive discussion.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lose cooperation. 제가 통역을 마치자 본사 총괄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rofessional work. The interpretation was excellent in the second half. 전문적인 작업에 감사드립니다. 후반부 통역은 훌륭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Thank you, sir.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지연 씨, 네, 수고했어요. 그 짧은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본사 임원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서둘러 나갔고 우리 쪽 임원들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수첩만 남아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 10년을 함께한 물건.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지연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제대로 해내시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 통역하실 때요. 본사 이사님이 완전히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진짜 전문 통역사셨어요? 옛날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가 묻다가 멈췄습니다.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했었어요. 큰 실수.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증명하셨잖아요. 실력이 있다는 걸. 고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팀장님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싶어 하시대요. 아마 오늘 일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회의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회의실 바닥을 닦던 제가 지금은 국제회의 통역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네, 팀장님. 그는 저를 사무실이 아닌 복도 끝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간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급한 마음에.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화내실만 했어요.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해내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본사에서 만족했어요. 대표님도 기뻐하셨고요. 다행입니다. 이지연 씨.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통역 일 다시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끔 이런 회의 있거든요. 전문 통역사 섭외하는 것보다 사내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요.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일도 계속하시되 필요할 때 통역도 겸하시면 어떨까요? 수당도 따로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들어가 보세요. 내일은 늦게 출근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통역 일을 다시 하라는 제안. 10년 전에는 제 전부였던 일.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길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 어딘가에 오늘 제가 있었던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처럼 청소 일을 했습니다. 회의실을 닦고 복도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통역하신 분 아니에요?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그날 회의실 밖에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청소 직원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지연 씨, 다음 주에 또 회의 있어요. 작은 미팅인데 통역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회의인가요? 일본 거래처 분들 오세요. 신규 계약건 논의하는 자리예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본어는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영어만 가능해요. 아, 그분들 영어로 하신대요. 괜찮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미리 드릴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침착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검토했고 수첩도 준비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우리 쪽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쪽 책임자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excellent interpretation. Very professional. 훌륭한 통역 감사합니다.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Thank you, sir.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회의실을 정리하고 복도를 닦고 일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회의 통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준비하고 회의실에 들어가고 제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실수했고 긴장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연 씨,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통역 업무 병행건도 포함해서요. 정규직이요? 네. 회사에서 검토 중이에요. 조만간 면접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규직 2년 반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꿈도 꾸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인사팀장과 기획팀장이 면접관이었습니다. 이지연 씨의 통역 능력은 이미 확인되었어요.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통역사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계약이 틀어졌고 소송까지 갔었어요. 그 뒤로 통역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를 통해 제가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수는 제 과거의 일부예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알아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정규직 사무관리 직원이 되었습니다. 청소 업무와 통역 업무를 병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복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첫 정규직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지연 사무관리팀 통역 담당.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제 이름 옆에 통역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도 봄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제가 몇 달 전에 적었던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했다.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실수했던 과거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